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중인 엑스포의 모든 나라 전시관이 한산한 와중 한국관 앞만 북적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일본 유학을 떠난 미국 외교관의 딸이 엑스포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으로 그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오사카의 공기를 처음 마셨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일본은 처음이었죠. 17살의 교환학생으로 6개월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출국장을 나서자 낯선 글자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호스트 가족을 찾았어요. 와타나베 가족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특히 하루카는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로 첫날부터 저를 챙겨주었죠. 일본어를 서툴게 말할 때마다 웃으며 고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던 중 선생님이 특별한 공지를 했어요.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엑스포에 학교 전체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하루카가 옆에서 귓속말로 설명해줬죠. 학생들은 각국 전시관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습니다. 엑스포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어요. 수십 개국의 전시관이 펼쳐져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전시관이 한산했습니다. 경제 불황과 코로나 여파로 기대만큼 관람객이 모이지 않았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전시관 앞에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관이었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영상이 흘러나왔죠. 화려한 궁궐의 모습이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으로 변하고 다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춤사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조선통신사선 입항식이었어요. 안내판에 따르면 250년 만에 재현된 행사라고 했습니다.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와 행진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일본 현지 언론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루카가 제 옆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관이 엑스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 전시관보다 한국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대부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루카 역시 눈을 반짝이며 한국관 안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이곳이 제 봉사활동 현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나라에서의 흥미로운 경험 정도로만 생각했죠.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학생이 필요하다며 한국관에 배치되었다고 했어요. 과연 이것이 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국관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를 오가며 관람객들을 안내했죠. 제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많은 일본 학생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질문은 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조선통신사 특별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 교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였죠. 복원된 통신사 복장이 전시장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문양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에 무언가 강하게 끌리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느낌이었죠. 저도 모르게 그 복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루카가 제 옆에 다가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오래 보고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죠. 다만 이 복장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특별하다고만 말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하루카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 전시관은 한산한데 한국관만 이렇게 북적이는지 말이죠. 하루카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K컬처랑 같이 살아. 이제 유행이 아니라 생활이야. 하루카의 방에 들어섰을 때 더 놀랐습니다. 벽면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가득했고 책장에는 한글로 된 교재들이 꽂혀 있었어요. 하루카는 3년째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심지어 한국 소설까지 원서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다음 날 한국관에서는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들이 런웨이를 수놓았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모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패션쇼가 끝난 뒤에는 한복 체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관 한편에 마련된 K뷰티 체험존 앞에는 10대 소녀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었죠.
하루카도 그 줄에 서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봉사자로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하루카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음악과 드라마, 음식 레시피까지 가득했습니다. 하루카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죠. 그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국인으로서 제 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국 문화가 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조선통신사 복장에서 느꼈던 그 강한 끌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결고리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죠. 이 감정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갔습니다. 봉사활동 3주차가 되던 날, 저는 한국관 행사팀의 이한결을 만났습니다. 28살의 젊은 디자이너로 조선통신사 복식을 담당하고 있었죠. 한결은 제가 복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에요. 외교의 도구였죠. 한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결은 저에게 조선통신사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전쟁 이후 평화를 위해 파견된 사절단으로 문화와 지식을 교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권위와 품격을 상징했죠. 한결은 이 복식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통신사 복식을 복원하고 그걸로 현재를 설계해요. 한결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학교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한국관에 남아 한결의 작업을 돕겠다고 자원했어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한국관 보조도우미로 활동하게 되었죠. 한국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K-팝 홍보관이었습니다. 일본 10대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하루카도 그 중 하나였죠.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어? 제 질문에 하루카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해. 하루카의 휴대폰에는 한국인 펜팔 친구들과의 채팅이 가득했습니다. 한국관 밖에서는 오사카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인증샷을 찍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색상의 한복이 소셜미디어를 물들이고 있었죠. 모두들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한결은 제게 조선통신사 복식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문양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색상의 상징성까지 모두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결의 열정 어린 설명을 들으며 이 옷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한국 역사책을 읽었고 하루카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어느 날 한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에서 조선통신사 복장을 소개하는데 저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예상과 달리 하루카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거야? 하루카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문화와 역사에 강하게 끌린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숙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매일 밤 저는 조선통신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 그림, 시를 통해 그 시대를 상상했어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목소리가 이 역사적 연결고리를 따라가라고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엑스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지 뉴스에서는 예상보다 저조한 관람객 수로 인해 일본 엑스포 조직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한국관만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한국관에서 일하며 그 인기를 직접 목격했죠.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한복 체험을 위해 예약을 하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누적 관람객 수는 한 달 만에 17만 명을 돌파했어요. 한결과 함께 일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방식,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조선통신사를 통한 문화외교의 역사는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한국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소수의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왜 한국과만 잘 되냐며 항의하고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불편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한결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통은 누가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증명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명하고 있죠. 한결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뉴스에서는 엑스포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하루카의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루카의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인으로서 왜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요? 그 질문에 명확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문화에 강하게 끌린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다음 날 한국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조선통신사의 평화 외교 여정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갈등과 전쟁 이후에도 문화 교류를 통해 평화를 모색했던 역사적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죠. 관람객 중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인이었지만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죠.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는 법이지요. 노인의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관 앞에는 여전히 장시간줄을 서는 인파가 이어졌어요. 일본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다른 전시관에도 이런 인기를 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선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일하며 여러 문화를 접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끌린 적은 없었어요. 밤에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느낀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엑스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 면담을 요청했어요. 교환학생으로서 지나치게 한국관에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본에 온 것은 일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아닌가요? 선생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루카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지만 제가 너무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불편해하는 듯 했어요. 너는 일본에 왔잖아. 왜 한국만 보냐? 하루카의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내면의 갈등에 빠졌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일본 문화를 더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따르는 것도 잘못된 일인가요? 밤새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관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관 내부 전시 중 조선통신사의 평화 외교 여정 영상을 보고 감탄하는 외국인 관람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한 이탈리아 관람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역사만 중요하게 배워왔는데 이런 풍부한 동아시아 외교 역사가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그의 말에 큰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아시아 역사에 대해 거의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한국관 앞에는 여전히 장시간줄을 서는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전시관들이 한산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한결에게 학교와 하루카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문화는 국경을 넘어서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따르는 게 진정한 문화 교류지. 한결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하루카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문화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한국 문화에 특별히 끌리는 이유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한국 문화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놓쳤었지. 하지만 지금은 균형을 찾으려고 해. 하루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교환학생 기간 동안 일본 문화도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제 마음속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감동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감동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갈등을 겪은 후 저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특히 조선통신사를 통한 문화외교의 역사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국제학생 논문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전통 복식을 통한 문화외교였어요. 한결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조선통신사의 복식이 갖는 외교적 의미를 연구했습니다. 한결은 제게 한국의 외교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지혜로운 외교 전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담당한 역할을 배웠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대 한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하루카도 제 연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갈등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카 역시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고, 단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엑스포 현장에서는 행사 마지막 주를 맞아 한복 체험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였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국관을 방문한 일본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SNS 댓글에는 우리 수학여행은 한국으로 가자라는 내용이 급증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죠. 저는 일본 내 포럼에 초청받아 제 경험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제가 느낀 감동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지 문화가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역사, 예술,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외교의 힘이 아닐까요? 발표를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호기심과 열정을 발견했죠. 포럼이 끝난 후 한 일본인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발표가 인상적이었다며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 작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결과 논문 작업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일에 대한 한결의 진심 어린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호스트 가족의 집으로 돌아와 하루카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갈등 없이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카의 가족들도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작업을 위해 한국의 역사책을 읽으며 저는 미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문화가 어떻게 외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결은 제게 조선통신사 복식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색상과 문양, 소재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성과 외교적 메시지를 배웠어요. 복식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은 메시지였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문화와 외교 그리고 소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오사카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 교환학생으로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와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당일,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조선통신사 복장을 입고 런웨이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한결이 복장을 입히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옷은 250년 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밟았던 이들의 정신을 담고 있어. 한결의 말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무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학생들의 열광적인 환호성이 인상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기자들도 있었죠. 다음 날, 놀랍게도 한국 뉴스에 제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인 교환학생이 조선통신사 복장을 입고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결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을 느낀 사람이 또 한 명 생긴 거죠. 당신의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이 행사를 조명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진정한 외교는 한국관에서 일어났다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문화를 통한 소통과 이해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사였습니다. 하루카는 제 활약을 보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의 갈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우정으로 발전했죠. 하루카도 이제는 저와 함께 문화의 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런웨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선통신사 복장을 입은 제 모습과 함께 My Heart Bows to JOSEON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이 게시물은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외교관으로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는데 제가 그것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엑스포 마지막 주 한국관은 여전히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한결과 한국관 스태프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도 컸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갈 때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한결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조선통신사 복식의 일부인 놀이개였어요. 이건 옛날의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 주고받던 물건이에요. 에밀리가 한국과 맺은 인연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선물을 받으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엑스포가 끝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정리하며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대학에 진학할 때 한국 대학에서 문화외교학을 전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로 지지적이었습니다. 국무부 외교관으로서 그는 문화를 통한 소통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찾은 열정을 존중해 주었죠. 봉사활동 마지막 날 한국관 담당자들과 함께 작별 파티를 했습니다. 서로를 포옹하며 아쉬움을 나눴어요. 한결은 제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문화는 그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그 마음을 잊지 말아요. 하루카와의 이별도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루카는 제게 한국어 공부책을 선물했고 저는 그녀에게 미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국경을 넘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결의 도움으로 서울을 짧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공부하며 더 깊이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오사카 엑스포에서 보았던 영상 속 풍경들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처음 왔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학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며 저는 엑스포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조선통신사 복장을 입고 런웨이에 섰던 순간 한일 관계의 역사를 배우며 느꼈던 감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모두 썼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학교에서 저는 작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것을요.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오사카에서 받은 놀이개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한국과 맺은 인연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입니다. 가끔 인스타그램으로 한결과 하루카의 소식을 접합니다. 한결은 여전히 한국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루카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제가 경험한 문화적 감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미국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 더 깊이 배울 문화와 역사, 그리고 만날 새로운 인연들. 오사카 엑스포에서 시작된 이 연결고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문화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그 다리를 건너며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 놀라운 힘 말입니다. 낯선 도시 오사카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앞으로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사요나라 오사카, 안녕 서울. 제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